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2020년 한국 경제 전망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알았던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을 쭉 하다 보다가 올 초만 해도 뭐냐면은 저는 그 부동산 시장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일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그 과정 중에서 코로나가 와서 또 직격탄을 때려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봐보시면 이 경제 성장률만, 다른 것은 안 봅니다. 지금 봐볼게요. 경제 성장률. 한국 경제 성장률 봐보면은 마이너스 1.2%로 전망한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1.2%.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성 마이너스 2%로 했고요. 선진국의 경우는 마이너스 6.1%. 전 세계 경쟁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한국은 그럼 선방한 거네요. 자,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9%가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유로존이 마이너스 7.5%, 일본은 마이너스 5.2%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로 확 내렸다. 이것도 뭐 제목으로 이제 뭐 잡힌 뉴스고요. 경제 성장률을 제가 이제 크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률을 다른 것은 뭐 크게 좀 따지진 않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네요. 독일, 영국, 일본, 중국, 한국. 지금 이게 이쪽 게 지금 1월에 지금 전망한 거잖아요. 1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제 세계는 3.3%인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마이너스 3% 예상하고, 미국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2%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5.9% 예상합니다. 독일은 1.1% 예상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마이너스 7.0%, 영국은 1.4%,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1.4%,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마이너스 6.5%, 일본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0.7%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5.2% 이렇게 예상되네요. 중국은 6% 예상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1.2% 상승한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한국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경제 성장률이 2.2% 예상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마이너스 1.2%. 그럼 이 마이너스 1.2%는 언제까지 이렇게 예상되는 건가? 보시면 지금 이제 2020년 이렇게 뭐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태를 보고 있자고 하면은 어떤 게 이렇게 보여지냐면 IMF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고 나서 IMF가 생각난다고 하는 게, IMF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같은 경우는 이게
근데 이제 뭐 어차피 각자 경험이니까요. 저는 IMF 때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IMF 때 직장도 못 구하고, 또 뭐 이렇게 전전긍긍, 요즘처럼 백수 세대 이렇게 이제, 보냈었거든요. 하고, 그때 IMF 때도 이제 뭐 부동산 관련 책도 보고, 주식 관련 책도 보고, 경제 관련 책도 보고 쭉 봤었는데, 또 내가 또 건설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찾아보고, 또 내가 부동산 현업에 뛰어들고, 또 토지대장 같은 경우, 토지대장을 띄워보면 그 토지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토지 가격이 떨어진 사례가 없어요. 떨어진 사례가 쭉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뭔 일이 있었던 간에. 근데 딱 한 번 떨어졌어요. 인구가 줄고 뭐 해도 여러분들 뭐 인구가 줄다고 해서 토지 가격이 막 떨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어떤 도시의 인구가 줄어도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뭐 아파트 가격이 살짝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토지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고 있고 IMF 떨어졌던 그 다음 연도 딱 한 번 공시지가가 마이너스를 칩니다. 그 이후에는 금융공황 터졌을 때도 마이너스가 치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봤었을 때는 뭐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면 마이너스 털어지고 남이 꼬꾸라지고 경매 나오고 망했을 때 뭐 더 사는 그런 것도 물론 돈 많은 사람도 그런 거면 좋아했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 2020년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초창기에도 계속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 봤는데 향후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산업이 붕괴되고 근데 뭐 이제 산업이 붕괴되기 그 직전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뭐 여기 전라도를 기반으로 이제 구축되고 뭐 전라도한테는 제가 여기서 전라도에서 유튜브를 하니까 좀 하여튼 그래요. 근데 뭐냐면 경제정책으로 보면 저는 현 정권에서 하는 행위가 거의 빵점에 가깝다. 점수를 주기가 너무 좀 그렇다는 거예요. 빵점까지 못해도 하여튼 뭐 60점 미만 정책, 왜냐면은 반시장적 정책을 엄청나게 펼쳤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이 노동자한테는 모르겠어요. 당장에 이익이 되고 뭐 해서 어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최저임금을 당연히 올려야 하지만 그 체력이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백신이 좋다고 예를 들어서 체력이 안 좋은 애한테 강하게 투입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아한테 예를 들어서 이거 좋은 약이라고 막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유아한테 체력이 약한 애한테 어떻게 해요? 이거 좋은 약이라고 막 한약 뭐 잔뜩 먹여주고 뭐 인삼 잔뜩 먹여주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부작용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키면 최저임금을 시켜서 아마 대기업들은 다 버텨냈을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은 좋았을 거고. 근데 지금은 중견기업까지 또 그나마 어떻게 보는데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뭐 기업화된 자영업자는 빼놓고는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어요. 최저임금으로. 그다음에 무슨 뭐 화감법 뭐 이런 것.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을 계속 옥죄이고 묶는 이런 것. 그다음에 계속 경제인들 잡아다가 깜빵에다 집어넣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 시장 봐보면은 뜯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소득 3분위, 4분위, 5분위자들의 소득을 뜯어다가 1분위, 2분위자한테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3분위자분들도 저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3분위자들이 되겠죠. 근데 3분위, 4분위자들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1분, 5분유자들한테 뜯어다가 이게 나한테 혜택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 정당 같은 경우는 뭐 적폐 세력 0.1% 뭐 재산을 몰수해서 서민들한테 나눠주자. 또는 그 다음에는 프랑카드 봐보니까는 1%의 뜯어서 뭐 나눠주자. 뭐 이렇게 상위 1% 사람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 정당에서 원내대표라는 분이 부동산 세금을 모든 세금을 없애버리고 부동산한테만 세금을 걷어서 하자. 또는 대기업의 자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 있는 저 자금을 뺏어다가 국민들한테 1,000만 원씩 나눠주자. 뭐 이따위 발언을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도 통계에 봐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 다 재산 털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 돈 1,000만 원이면 끝이에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구조겠죠. 이게 자꾸 제 시각에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경제를 힘들게 하고 경제가 붕괴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그 허약해진 체질에다가 직격탄을 뿌렸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물론 이게 제 설명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틀릴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제 시각에서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그것이 맞든 틀리든 또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봐보면은 경제신문을 이렇게 쭉 보면 어쨌든 팩트 결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상 최대, 그 다음에 일시휴직, 일시휴직으로 하다 보니까 잡히지는 않죠. 근데 곧 조만간 이들도, 그 다음에 대기업들도 봐보니까 채권 어음 만기 도래, 직원들 급여 정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조만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기업 입장에서도 힘드니까, 당장에, 그 다음에 또 노동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해고는 시킬 수는 없고, 일시휴직 상태로 어정쩡한 상태로 가겠죠. 결국은 돈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져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든지 나는 이제 봐보면 다른 정당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같은 거하고는 또 일반 주의에서 보면 대기업은 무슨 하수분인라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는 끊임없이 돈이 나올 거라는 생각,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통계를 한번 가서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단기 5년, 10년 됐을 때는, 어떤 특정 대기업들이 그걸 막 다 독식해서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30년, 50년 놓고 봐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부도나고 망해서 사라져 나갔는지. 계속, 대기업들도 시장에서 계속 살아서 퇴출되고 그렇습니다. 대기업들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강풍이 불어닥쳤을 때, 우리 말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개월이나 6개월 못 버티고 다 부도 처리되고 날아가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견기업은 한 1년이나 2년 어떻게 버팅기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 3, 4, 5년 버팅기다가 대기업도 망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대기업 가족 중에서도 부도나서 S그룹,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S그룹 있잖아요. S그룹의 그분들도 가족들 다 성공한 건 아니시죠? 망해서 자살하고 그렇습니다. 아신가요? 쳐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사태가 이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하강, 마이너스 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IMF가 선방한 걸로 지금 표되죠. 마이너스 1.2%면 굉장히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은 선방한 거죠. 다른 선진국은 마이너스 뭐 5%, 6%뭐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또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데 다른 나라가 경제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물론 이제 중국은 플러스네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주로 유럽 이런 데다가 수출을 하는데 그 나라들이 다 경제가 마이너스인데 초토화됐는데 그쪽에서 수입해 오세요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태클 걸고 당연히 그러겠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뭐 그 바이러스 전파된 것 때문에도 막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각 경제국들이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을 선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떠받들고 자유시장 경제를 선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당장에 내 국민이 죽어나가고 내 지역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지도자는. 그러죠. 왜냐하면은 뭔가를 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뭔가 신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독일 총리고 내가 뭐 일본 총리고 미국 대통령이고 뭐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 수입을 차단시켜야겠죠. 자국 거 써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수출은 더 힘들어질 거고 뭐 이런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뭐 더 좀 악조건인 상황이 되겠죠.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뭐 수출을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또 품질이 워낙 우수하면 안 쓸 수가 없겠죠. 그 제품을 품질이 우수하면 그런 1등 업체들, 1등 기업들은 뭐 살아남을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그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여당의 압승에 따라서 부동산 규제는 이분들의 성향, 왜냐하면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을 화랑으로 이끈 적이 없어요. 하락 정책을 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분들의 마인드 구조, 머릿속 구조,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건물주, 지주들한테 뜯어다가 약자들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대기업한테 뜯어다가 약자한테 줘야 된다라는 생각. 대기업은 근로자들을 핏바라먹고, 대기업은 중견 회사나 하청 회사들을 핏바라먹고, 이 구조가 머릿속에 가득 들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학생 때부터 운동권을 했고 그 내 구조로 정권을 잡았어요. 또 그 의식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아닌 척한 분도 있고 하겠지만, 또 다른 뭐 경제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을 또 모셔와서 하겠지만, 최고 수뇌부가 그런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 밑에 실무진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정책을 저는 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경제가 완전히 마이너스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꼬그라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 규제를 왕창 강화시키고 뭐 이렇게 당장에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들의 내구조상은 어떻게 해요? 절대 부동산, 지금 현재까지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뭐 16번에 거쳐서 강화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그 계속 올라다가 이 부동산 가격을 누가 지금 떨어뜨려 버렸죠? 이 정부가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냥 한 방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경제를 파탄시킨 게 이제 코로나인데, 그 코로나가 부동산을 가격을 확 떨어뜨려 준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규제책을 가격이 빠진다 해서 뺄 거냐? 여러분은 뺄 거라고 봅니까? 여러분은 재산세를 내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종부세를 내려줄 거라고 생각한가요? 여러분은 취득세를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뭐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뭐냐면은 자산에 부과하는 부동산,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이 규모가 제일 크고 그 부동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줄여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줄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초창기 문재인 정권 초창기 그다음에 뭐 2년차 3년차에서 많이 올렸죠. 또 내년에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올릴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올릴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에 50% 100% 막 올렸었잖아요. 작년만 해도 그렇게 올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사태가 심하면 2020년 6월 이제 1일자 기준으로 또 공시지가 이렇게 뭐 나오고 뭐 이렇게 재산세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작년보다는 벌써 올 초에 지금 이제 금액을 많이 올려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부과율을 조금은 이분이 뭐 금액을 올리는 것은 계산하는 방식이 쭉 있을 거지 않습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근데 여기다가 그 중간 과정 중에서 거꾸로 역산해 가는 방법이 있죠. A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아파트가 재산세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300이 나왔어. 올해는 이놈들을 이 아파트 소유를 450만 원을 때릴 건가, 예를 들어서 400으로 때릴 건가, 그래서 이것을 가파르게 올릴 건가, 살짝 올릴 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300 나왔는데 올해는 경제가 힘들고 뭐 하니까 이게 330이나 36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올릴 것인지.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떨어뜨려 주진 않아요. 뭐 올릴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올리는데 그 올리는 폭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50% 100% 올렸던 것을 지금 이제 뭐 20, 30%나 30, 40% 떨어뜨려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기조는 다른 정권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뜯어낸다라는 데는, 왜냐하면은 뜯어내야 소득 1, 2분이자 가난한 사람들, 솔직히 이제 돈으로 표를 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또 그냥 꼭 이렇게 제가 나쁘게 표현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분들의 기조가 원래 그래요. 기조가 약하고 경제적으로 약자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이 왕창 때릴 거고, 정부가 부동산이 어찌됐든 간에 왕창 때릴 거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눈에 드러나지 않게 욕 안 먹으면 서서히 하겠죠. 왜 그러냐면, 야당이 견제할 힘이 없으니까 급격하게 하면, 이제 뭐, 야당이 견제는 못하지만, 나와서 떠들 거는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해서 망하면 어떡할 거냐. 본인들도 그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막 100%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하진 않겠지만 많이씩 그래도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규제를 완화책으로는 제가 완화책으로는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해왔던 그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힘들고, 그 다음에 경제가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도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힘들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거 정리가 되면 많이 이렇게 그 업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돼요. 일시 휴업이 영구 휴업이 될 수 있겠죠. 적자가 나면 돈이 없으면 이게 봐봐요. 저 고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코기가 있으면, 생선이 있으면, 통통한 살이 있으면 왕창 가서 뜯어 먹잖아요. 뜯어 먹고 나서 없으면 뺐다고만 있으면 어떻게?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돈이 대기업에 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내놓으라고 하지, 얘가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덜나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빈털터리가 된 대기업을 살리려고 계속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문제는 고민은 있겠죠. 고민은. 그렇더라도 어떻게 되죠?
어떤 업종에 대해서 그 업종이 붕괴되면 여러 그 전방 효과, 후방 효과가 있는 큰 산업 같은 경우는 막 어떻게든지 좀 살리려고 국가 입장에서도 하겠죠. 근데 그런 전후방 효과가 없는 산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국가도 손 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가도. 그리고 국가가 말했잖아요. 이게 돈이 남아 도는 게 아니에요. 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또 설명드렸었지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견기업 이상들의 돈을 다 뜯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줘 버리면 그냥 휘조각 어디 스며들댔기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뭐 주장하려고 하는 그 말은 어찌됐든 마이너스가 나서 부동산 경제는 가격은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또 뭐냐면 지역성이에요. 지역성이 아주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쫙 펼치지만은 특정 지역, 뭐 특정 아파트는 그 마이너스 난 사례 중에서도 가격을 오른 데가 있을 것이다. 이게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나주혁신도시에서 활동하는데 나주혁신도시는 그 여당 압승으로 인해서 한정공대라든지 또 혁신도시 시즌2라든지 이런 것 가서 호재로 마구 밀어서 퍼주면 이 특정 지역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있고 어디 뭐 특정 지역에 어떤 개발 큰 호재가 있어요. 대형 프로젝트가.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전국적인 평균 지수는 왕창 마이너스 되지만 그 지역만은 플러스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플러스로 될 수 있는 그 지역은 제가 뭐 콕 집어드릴 수는 없어요, 능력. 근데 딱 하나는 될 것 같네요. 딱 하나. 나주혁신도시는 좀 살아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도 살아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즌2 강화시킬 거여서 공공기관 추가적으로 뭐 한 100여 개 공공기관 전국에서 다시 뭐 쏟아 부어 넣어주고 추가 발전하고 또 토지 매수하고 토지 보상금 풀리고 다시 그 돈이 재투자되고 이렇게 되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죠? 될 때다가 더 꼬라박겠다 돈이. 망한 사람은 또 망해서 있지만은 또 그 흥해서 돈이 쌓여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저희 부모님이 가난했던 시절 70년대, 80년대, 60년대는 다 가난해서 뭐가 경제 사태가 터지면 이게 어떻게 뭐 다 막 힘들어지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경제가 힘들다고 해도 버티는 이유 중에 뭐죠? 내 통장에 내 부동산으로 10억씩 막 3억씩 2억씩 막 현금 뭐 2억 쌓여 있고 부동산으로 10억 같이 막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돈을 내가 뭐 실업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실업자인데도 내가 내 통장에 현금 2억이 쌓여 있고, 그죠? 내 부동산 자금이 있어서 될 곳에다가 한번 또 이렇게 재투자하는 그런 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데는 되고 이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다 마이너스인데 일부 극소수 되는 데만 될 것이다. 되는 데만 될 것이고 그게 부동산의 지역성이 가장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전국 것은 다 못 보고 제가 뭐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딱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는 그나마 선방할 것이다. 혁신도시에다가 뭐 세종시하고 혁신도시는 그나마 선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 약한 소견을 주절주절 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